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번 전시의 전체적인 컨셉은 이제 절대고독이라고, 절대고독에 대한 뭐 이런 사유를 한 이유가, 내가 처음에 이제 그림을 시작해서 사실 그림을 그려서 개인의 영달을 구하려고 그랬거든. 뭐 역사에 남는 화가가 돼봐야 되겠다. 혹은 위대한 화가가 돼봐야 되겠다. 또 뭐 죽은 작가들, 유명 작가들 작품이 경매되면 뭐 몇백억에 팔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저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이제 그림을 계속 정진을 해오다 보니까 그림이라는 게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일종의 그림이 문화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각별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다면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인간이 중심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인간이 자유로워야 되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뭐 내가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업화를 해서 공장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길들, 산업화의 길들을 걷겠지.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원을 세우기를, 인류를 위한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인류를 위한 그림이 뭔가? 자유. 인간이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나.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됐던 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그 제목이 신기해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책을 읽었는데, 그거를 이해하기까지 한 근 3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 뭐 매해 거의 손에서 놓지 않고 읽다시피 한 번씩 탐독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이제 느낀 점들이 절대 고독하지 않고는 절대 자유가 상정할 수 없는 그렇다면 내가 인간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그려야 되나? 내가 관념적인 자유라는 게 이런 거고 고독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걸 느껴서 그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던 게 깊은 사유를 한번 해보자. 내가 스님이 아니니까 뭐 수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생활인이니까 화가이기 전에 생활인이고, 생활이기 전에 화가니까 어떤 사유가 가능할까를 해서 근 한 20여 년 동안을 밤길을 걸어댕겨 봤지, 혼자. 그것도 뭐 1시간, 2시간 걷는 게 아니고 10시간 이상씩 이제 밤길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고독한 존재들한테는 두려움 대상도 없고 공포의 대상도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것은 대상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막연한 불안, 고독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상이 없는 거라 굉장히 어떻게 전진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이제 한계 상황에 빠지는, 그때 이제 비로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절대 자유 같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게다가 생각해낸 게
선은 인간한테 시각적으로 규정적이고 확정적이더라고. 근데 색만큼은 인간한테 규정적이지도 않고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색을 선택을 했지. 이 색 중에서도 왜 파란색이냐? 파란색도 많지. 스스로가 규정하기를 새벽이나 밤중에 얻어낸 색이 푸른색인데 그 푸른색 중에서도 세루리안 블루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귀족적이더라고, 써보니까. 그리고 프러시안 블루 같은 것들은 굉장히 깊은데 슬픔이 배어 있더라고, 따뜻한 맛 때문에. 울트라마린 블루 같은 경우는 차갑지만 이지적이고 굉장히 고고하고 힘차더라고. 힘 있는 가운데 그 고독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울트라마린 블루를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사실 그림을 못 그려. 그림을 못 그려서 내가 푸른색에다가 사람 한 명을 세워놓는데 그거는 뭐 내 자신을 투사시킨 점도 있겠지만 거기서 푸른색이 주는 그 고독감, 힘찬 것을 그 못 그린 인물을 통해서 고독해 보라고 일부러 이제 그 인물을 그려놨는데 일부러 그 인물을 서툴르게 그려야지 그 인물을 잘 그려보니까 사파가 되고 또 그 인물을 못 그려보니까 그 푸른색이 죽고 그래서 가장 힘든 게 그 활용점정처럼 힘든 게 그 인물 그리는 게 그걸 못 그릴 수도 없고 잘 그릴 수도 없고 안 그릴 수도 없고 그 아주 그 묘한 내가 그리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인물 표현이더라고요. 잘 그리려면 얼마든지 잘 그리지. 근데 그 못 그리는 방법이 그래서 그게 애를 먹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제 일관에는 이제 응시라고 그랬는데 매의 눈으로 매응자에다가 볼시자를 빼내고서 떼시자를 집어넣은 것은 내가 가장 고독한 순간은 낮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있을 때가 가장 높더라고. 그리고 이관의 이제 먹미의 시간이라는 것은 먹미는 내 그리움의 이제 근원지라는 그 뜻으로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내 별칭일 수도 있고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뮤즈겠지. 나한테 영감을 주고 어떤 시적인 영감, 그림의 영감, 뭐 생활의 어떤 활력소가 되는 영감을 주는 그 뮤즈의 여신을 나는 먹미라고 보거든. 내 애칭이니까. 그래서 내가 짝사랑하는 뮤즈의 여신의 그 애칭을 붙여서 먹미의 시간 해서 그 시간 안에 아마 그 이관에 있는 드로잉들은 전부 여체가 연상이 될 텐데 그 여체는 아름다운 여체가 아니고 그 시간에 관념적으로 주어지는 이때는 이렇게 경직된 시간, 이때는 이렇게 풀어진 시간, 그 시간을 그 뮤즈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렸기 때문에 어떤 거는 지체아의 모습을 하고 있을 테고 어떤 여자는 섹시할 수도 있고 어떤 여자는 멍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시간의 장면들을 이제 대상 없이 생각 혹은 사유한 그대로를 나타낸 그림들이 또 삼관은 이제 원류라고 달에서 머물다 그러는데 그 세 아래 일관에서 느끼는 사유 또 이관에서 느끼는 사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에스킷 형태로
미리 밑그림들을 그려보고 여행을 하면서 밑그림 그려보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장소라고 할까 뭐. 그러니까 화가들이 직업이 화가니까 그림 그리는 직업이니까 매일 그림만 그리는 줄 알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도 노는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는 잉여 시간을 작품하는 외의 시간을 어떻게 노나 그 시간에 놀면서 그린 그림들이 바로 삼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삼관에서는 달에 머물다라는 뜻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백리를 걷고 왔는데 이런 느낌은 어떨까? 이렇게 이제 그 과정들을 작업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에스킷해 놓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